안녕하십니까. 저는 KLI 영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창열 상무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KLI 총괄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라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여 모두들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비대면 교육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일 오늘 KLI 본사와 직영지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조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KLI 80여 개 전 지점 모든 영업가족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한 비대면 합동조회를 매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영업 현장에서 기울이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 동시에 한 해의 업적을 완성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서 달려오신 KLI 가족 여러분들이시기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값진 일일 것입니다. 또한 2021년은 우리 지혜업계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해보다 큰 변화가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험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도입된 수수료 총량제로 초년도 수수료 총량 1200% 룰이 적용되고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완전 판매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한편으로는 자칫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의 업계 트렌드는 바로 유병자 보험의 판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프니까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프니까 더 보험가입을 잘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각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인수 기준을 완화하고 담보를 강화하는 등 유병자 보험 시장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가 이미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과 큰 결실로 나타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판매해왔던 무해지 및 저해지 보험들이 2022년 1분기 중에 상품이 개정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진행될 영업 전략 시간에 이상훈 교육 파트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변동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품 개정 전 절판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올해 채우지 못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KLI 가족 모두는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 부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열 상무님에 이어서 2021년 12월 마지막 이달의 영업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상품 이슈 6대 이슈를 정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12월 달에는 4, 5, 6을 실시할 텐데요. 먼저 상품 판매 이슈 파트 2를 보고요. 거기에 따른 상품 전략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네 번째, 유병자 보험, 다섯 번째, 간병인 보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6대 상품 이슈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인데 신규 담보 추가 업셀링.
기존에 2020년에는 표적 항암 치료됐다면 2021년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로 많이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했던 2대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심장질환으로 많이 변경돼서 아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작년에는 민식이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 업셀링을 시도를 했다면 올해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플러스 PM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객분들한테 추가 접근했었고 그 다음에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12월 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병자 보험입니다. 대세를 넘어 이제는 주력 상품. 자, 지금은 모든 보험사들 생보, 손보 할 거 없이 모든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을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왜 이렇게 되냐면 고령자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에서는 16.5%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2020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가 된 유병자보험 판매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만성 질환율은 무려 84%고요. 평균 1.9개의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병자 시장이 작년에는 300만 1000건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매년 20% 이상씩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대 건강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요, 만 19세 이상을 체크를 했을 때 28.1%, 그 다음에 전 단계 유병률은 무려 27% 정도가 나오고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12.2%지만 전 단계는 약 40%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이라든가 고지혈증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 19세에서 유병률은 22% 정도가 차지하고요. 65세 이상 중에서는 2분 정도가 고콜레스테롤군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다섯 번째, 간병인 보장입니다. 간병인 보장, 아프면 나누면 반이 되지만 간병은 어떻게 된다?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삼성화재 교육자료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간병인 10명 중에서 스스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무려 59.4%고요. 그 다음에 간병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약 5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까지 해친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간병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병인들이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그 다음에 스스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령자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단독 가구는 무려 78.2%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 고령자 1인 가구는 35.1%인데 그 중에서 여성 비율은 무려 약 72% 정도를 차지합니다. 장기 급여자 중에서 주 부용자를 체크한번 해보면은 독거노인은 8%고요.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데서는 27%. 무려 가족이 65%가 주 부양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노노 간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간병인 고용 시 월 평균 부담액은 280만 원, 월 평균 부담액입니다. 비싼 데는 60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1억에서 3억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고용하는 환자 중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간병인 고용 환자 중 간병인 비용의 부담을 느낀다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상무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존에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건강하면 가입해야 된다, 이제는 아플수록 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유병자 보험이 계속해서 매년 20%씩 급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저해지 상품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자, 2021년 내년 1분기에 표준 해지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뭐냐면 회사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 자체적인 환급률을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준 해지율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 상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해지 저해지 상품 판매할 때 납입이 끝났을 때 납입 보험료보다 높은 환급료를 쳐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상승이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무해지 저해지 신상품 계약을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400만 건 이상에 대해서 신계약 판매 건수에서 약 15%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1년 현재 손보사는 건강보험 위주로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생보사는 종신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손보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어린이 보험 또는 혹은 상해나 운전자 보험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표준형하고 무해지형 상품하고 보험료랑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표준형 상품은 무해지형 상품 대비, 표준형 대비 무해지가 45%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 중에 현금률은 없고 납입 기간은 최저 10%, 그다음 50%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걸 체크를 할 때 우리가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을 판매 개발할 때 우리나라 해지율을 체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상당히 경쟁력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환급률도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예측했던 해지율이 상당히 많이 빗나가서 그래서 오히려 해지가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해서 보험사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분들이 민원되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금감원에서는 그런 표준 해지율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년 4월 달에 결정이 돼 있고요. 1월 달에는 2개에서 3개사 정도만 한다고 체크가 돼 있지만 아마도 거의 다 4월 달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상품 이슈 4, 5, 6을 토대로 한번 상품 전략을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유병자, 그 다음에 간병인, 마지막으로 무저해지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전략. 첫 번째, 이어서 네 번째죠.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에는 현재 경할증이 있고요. 중할증이 있고요. 간편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EQ 1크가 있습니다. 1Q는 보통 현재 생명보험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인데 자, 유병자보험은 SI라는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데 자, 유병자보험이 질문수가 적을수록 가입이 쉽고요. 가입이 쉬울수록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혹은 고객이 어디에 맞는지를 체크하면서 경할증, 중할증, 간편, EQ, 1크로 고객분들한테 한번 권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나온 부분과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유병자 보험에서 중할증, 간편보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납입 면제부터 입원할 때까지 비교해봤는데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중할증에서는 2대 진단비랑 2대 수술비가 기존에 2018년에 판매됐던 상품들보다 상당히 가입 한도가 더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엔데 수술비라고 정의했는데 기존에 2018년에 판매했던 상품들은 많이 가입을 해야 20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최대 3천만 원까지 1호점까지 합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 기존에 2018년에 판매됐던 상품은 4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입원 일당 첫 번째 날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 중에서 고객분들 중에서 기존 유병자 보험에서 보험료가 부담인 고객들, 그 다음에 이대질환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하시는 분을 그냥 심장질환 보장으로 체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어떻게 현재 팔고 있는 경할증, 중할증을 체크를 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게 보장을 업셀링이 가능한 상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할증, 중할증, 간편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할증 보험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현재 제가 업계에서 많이 경할증 상품이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뭐냐라고 체크했을 때 현대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 세 개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스테디셀러 팔리는 상품 세 개를 뽑아보니 현대상과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시자면요. 알릴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알릴 의미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상품들은 참여해서 여러 개가 걸려 있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게 돼 있지만
현재 경활증에서는 기존 중활증 오히려 325 간편 그 다음에 중활증보다 좀 더 인수 조건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1Q에서는 생명보험이 많이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하나생명, DB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3개 회사를 뽑았습니다. 하나생명은 한큐 가입 간편 건강보험, DB생명은 100년 친구 1Q 2대 질병보험, 동양생명은 더 간편한 건강보험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할 텐데 이것도 똑같이 알리를 보시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물수가 적다, 가입이 쉽다, 가입이 쉬울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현재 간편보험 중에서는 이 1Q 상품이 가장 비싸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325 혹은 중활증, 경활증 가입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땐 2Q 또는 1Q를 가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 335 경활증이나 중활증 이탈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1Q, 2Q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별 건강에 맞춰서 맞춤형 상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활증, 중활증, 325 간편, 그 다음에 2Q, 1Q 이 5가지 유병자 보험 중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하게 권유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플랜입니다. 기존에 메리차드에서 간병인 지원 일당을 해서 되게 많은 상품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현물 지원입니다. 현물 지원, 즉 간병인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인데 조건이 48시간 이전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수가 매년 상승하고요. 그다음 3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올해 삼성화재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액으로 가입 금액을 현금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의 상승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 기존의 간병인 지원 일당은 3년 갱신이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은 20년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 선절 또는 지원을 안 했을 땐 입원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은 입원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가입 금액 정액 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플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플랜이냐면 최대 가입 금액 간병인은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3만 원, 그 다음에 간호통합서비스는 2만 원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중환자실 그 다음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20만 원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은 중환자실 질병 상해에서 1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험료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하고 간병인 플러스 중환자실, 간병인 필요하다는 건 중환자실 입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환자실 입원까지 체크를 한번 해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입 연령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체는 최대 75세까지, 그 다음에 유병자도 마찬가지로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플랜으로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해 플랜 왜 말씀드렸냐면 중환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약관을 보게 되면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직접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저해지 종신이라고 했는데 보험전원에서 올해 11월 5일 날에 나온 기사를 발췌를 했습니다. GA 채널 판도 변화 시작됐다. 손보상품 대세 꺾어. 기존의 GA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들이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전에는 통합보험이었습니다. 점점 세분화가 되면서 암보험, 이대재는 수술비 세분화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변경이 됐다. 생명비 늘어났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1년 10월 GA 실적을 보게 되면요. 생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생보는 50.1%고요. 손해보험 49.9%. 근데 생보가 계속해서 GA에서 많이 팔린 이유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1200%룰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생명보험이 더 많이 팔렸는데 그중에서 어떤 상품? 단기나 종신보험이 많이 팔렸다. 단기나 종신보험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유머셜 종신보험이 아니라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됐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DB 생명에서 기존의 교육자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올해 들어서 점점 저해지 상품이 판매가
늘고 있다. 저희등 판매가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 6월 달까지 체크했을 때 약 45% 정도가 표준형, 기존의 유니버설 종신보험 대비 상당히 보험료가 경제적이면서 환급률이 높은 저해지 종신이 약 45%가 많이 상승한다. 그러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액 종신이나 유니버설 종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저해지, 무해지 종신에서 대표적인 회사들을 한번 납입 계약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10년 납 이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부담되는 납입 기간은 이제는 그렇게 판매를 안 하고 대부분 5년에서 10년 판매하는데 단기나 종신을 평균을 내보니까 약 82%. 물론 이제 KB생명, 미래에셋, 그다음에 흥국생명, 동양생명, DB생명 한정해서 체크를 했지만 타 회사들도 유니버설 종신보다는 계속해서 저해지, 무해지 종신이 많이 판매가 되고 몇 년 납? 10년 납 이하로 판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계약 5천만 원으로 7년 납을 한번 요즘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7년 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KB생명, 신한라이프, KDB, 동양생명, 삼성생명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이 회사들의 상품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보면 KB생명은 높은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한라이프는 납입 완료 시에 그래도 가장 높은 환급률이다. 그 다음에 KDB생명은 다양한 납기별인데 6년, 8년 납을 추천해 드리고요. 가장 좋은 점은 납입 완료 후에도 타사 상품들은 공시율로 굴러가지만 KDB생명은 2.25 예정이율로 계속해서 확정금리로 굴러간다는 부분이고요. 동양생명은 피보험자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에 판매에서 저축성으로 판매를 할 때 피보험자가 변경이 된다 혹은 2018년에 판매됐던 피보험자가 변경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저해지 상품에도 그게 탑재가 돼서 계속해서 동양생명 많이 팔리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8년 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년 납의 최저 납기 기간인데요. 삼성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금처럼 1보험기간, 2보험기간이 나뉩니다. 1보험기간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했을 때는 주고요. 그 다음에 납입이 끝났을 때는 2보험기간이 시작돼서 가입금액을 주는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은 뭐가 대세다?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대세라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해지, 저해지 언제 바뀐다? 내년 1분기에 바뀐다는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4월 달이지만 일부 회사들은 내년 1월 달에 바뀐다고 이미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정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로서는 내년 4월에 거의 다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이번 달 방송 편성표를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연락을 많이 주시죠. 현재 카카오TV가 라이브가 방송이 안 되네요. 예, 지금 금소법 영향으로 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재는 카카오TV로 지금 현재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로 송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네이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 3번에 걸쳐서 문자를 발송해서 현재 한 250분 정도가 우리 밴드에 가입이 됐는데 현재 이 밴드는 우리 KLI 식구들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똑같이 카페에 올라가는 자료들까지 전부 다 올라가고 방송도 다 올라가고 자료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 12월 23일 목요일까지 방송을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연속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밴드로 송출이 됩니다. 카카오TV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계속해서 11월 달, 12월 달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암보험, 두 번째 심장질환, 세 번째 운전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해지, 간병인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방송 편성을 했고 방송 계속해서 원스타랑 협업을 해서 방송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업 전략은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말씀드린 그런 영업 전략을 토대로 이런 원수사에서 하는 방송을 같이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2012년 마지막 달입니다. 항상 보험회사에서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언제? 12월 달에 항상 업적 기네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우리에서 업적 기네스를 이루었고요. 올해도 당연히 업적 기네스는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케아라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아라 식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큰 건수가 아니라 열심히 발로 뛰어서 건수 위주의 영업을 한다는 부분이 있대. 그러면 가장 기초가 튼튼한 우리 KLI 영업가족 분들입니다. 우리 12월 달에도 화이팅 하시면서 이번 달 영업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